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며칠 전에 또 제가 정말 나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후에 또다시 제 바쁜 생활을 보내다가 또 며칠 좀 한가한 시간을 맞게 돼서 시간을 내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습들이 전부 인간들의 그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그 악한 모습들, 또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정말 욕심,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물 근성, 요즘 대한민국에서 모든 게 다 그대로 표현되고 그대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인간은 소위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이 동물, 짐승과 다른 점이라고들 그냥 쉬운 말로 표현들을 하는데, 글쎄 이게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들을 많은 소위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거머리들이죠. 지금 부끄럼도 없이 그저 행하고 실천하고 흉계를 꾸미고 어떠한 집단적 파워를 가졌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또 자기네들의 약점을 커버하는 그저 무지무지한 악법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짓들을 볼 때에 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들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군요. 어쨌든 또 이런 그 아프리카의 커다란 황야 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일어나는 동물들 세계의 본능. 근데 동물들은 그게 본능이에요. 동물들은 어차피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가 고프면 살지 못하잖아요. 먹이를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정말 동물들은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본성대로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 인간처럼 그런 기묘한 꼼수, 욕심, 사기, 거짓, 배만, 그게 이런 지금 종류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저 지배하고 먹이로 삼고 하는, 그냥 동물들의 그게 본성입니다. 그냥 인간처럼 아주 가깝게 아양을 떨고 그냥 친한 척하고 상전 모시듯 하다가, 그리고 모든 아주 친한 의리를 찾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죠. 요새 소위 방송에서 나오는 등에 칼을 꼽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흉악한 짓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자들은 다 배웠다고 합니다. 학벌들을 자랑합니다. 소위 스펙을 자랑합니다. 배우고 스펙을 자랑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조폭만도 못하고 길거리의 양아치들만도 못합니다.
조폭이라고 하는 범죄 조직도 어차피 지들끼리는 을이라는 것이 형성돼 있고 그렇게 배반을 하지 못합니다. 왜? 배반을 하다 보면은 철저한 어떤 보복이 다가오게 되고 또 거의 그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피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배반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양아치들도 왜 혼자선 양아치 짓들을 못 하잖아요. 뭉쳐야 양아치 짓들을 하게 되고 어떤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무슨 뭐 예를 들어 소매치기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자들도 결국은 어떤 지들끼리 뭉치는 어떤 좀 조직이 있어야 제대로 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지금 이 정치바닥 대한민국에서 소위 배웠다고 하는 무리들의 그 무리들인 이 정치바닥 사회적인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알려진 인간들 그들처럼 자기 입속에 맞게 자기 어떤 목적에 맞게 어떤 권모술수에 걸려들게 배반을 한다거나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또는 교묘하게 사기를 친다고 하는 것.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뭐 동물이 어떻게 인간처럼 그냥 뭐 지나쳐 알랑거리고 뭐 하다가 그냥 배란간 순식간에 변해서 상대방의 등을 꽂든가 뭐 물어 죽인다든가 하는 것은 꽤 흔치 않아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동물들은 서로 싫으면 싫고 또 서로 천적이면 천적이고 배가 고픈 약한 자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저 그러니까 동물 본성에 그냥 그 작용으로 그냥 잡아먹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요즘 하는 짓들을 보면은 온갖 꼼수로 이 세상의 정치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 내 파워가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뭐 어떤 법적인 어떤 그 권위 그리고 또 주어진 어떤 권력의 힘을 남용해서 이 세상에 온갖 파렴치범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배가 부르고 너무 요새 행복하잖아요. 왜? 어차피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또 무슨 아주 그냥 정말 거지도 있는데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순리예요. 세계 뭐 미국에도 홈레스, 거지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홈레스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많은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엔 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순리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부르고 어차피 일반적으로 소위 뭐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자칭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옛날보다는. 우리가 정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보다는 너무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그저 소위 말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조금 어떤 특권을 가지면 자기 멋대로들 합니다. 법이고 소위 말해서 나발이고 없어요. 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든 적반하장으로 다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네들 멋대로 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멋대로 하다 보니까 하는 방식들이 저 독재국가, 공산국가,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권을 가진 자들의 그 어떠한 독재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형태를 그저 부러워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뭐 다른 데도 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저 북한 땅에 어린아이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정말 소수의 인간들이 갖은 특권을 노리고 갖은 행포를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 법이라고 하는 일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 그런 규칙 속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받고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가 지금 어떤 그런 특정 집단에 의해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 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소리도 나오대요. 지난번에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어떤 특성 근성을 이용해서 그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한 법으로 막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무제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왜? 자유를 막 누리다가 막말로 그냥 두 사람은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하는 어떤 법적인 제한을 만들어서 막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또 이용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당시 보건 행정을 책임졌던 그 수장 처벌받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떠났잖아요. 그 사람 처벌 못하게끔 현 대통령이 처벌 못하게끔 사면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악한 인간들, 제대로 생각이 되지 못한 인간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행복했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 정도의 제한을 했는데도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진짜 정말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화 되거나 뭐 공산주의가 되거나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여태까지 누렸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깨어났대요. 보니까 뭐 2030, 그 전에는 깨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2030 현재 풍부한 상태에서 배운 부모들 밑에서 그냥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 2030에게 뭐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자유가 넘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문명적으로도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저 젊음으로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뭐 정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그게 신경을 못 썼죠. 요즘 참 2030이 참 그렇게 자기네들이 기쁨, 엔조이를 위해서 그저 정신없이 모든 주위의 환경, 뭐 모든 것을 즐기다가 뭐 뜬금없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구속이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이 세상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외면하려고 해도 알게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무리 행복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옆집에 어떤 다른 부부들 뭐 나이가 먹든 뭐 어쨌든 어떤 부부가 밤낮 부부 싸움을 하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소란해지면은 내가 알고 싶지 않으려고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도 옆에서 싸우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알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알다 보니까 아, 저 집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이 있구나. 부인이 잘못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다가 왜? 하도 싸우대니까. 하도 소란을 피니까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0이 기성세대들보다는 덜 속물화되어 있다 보니까 속물 근성이 좀 더 적다 보니까 이거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틀린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요새 이제 2030이 어떤 모임에 나와서 뭐 정말 항의도 하고 연설도 하고 또 목소리도 높입니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말하자면은.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중간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어 가지고 누구 편을 일반적으로 들다 보면은 화도 나죠. 또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또 여러 사람들이 상대편 편을 들면서 또 역공세를 하다 보면은 당황합니다. 당황하다 보면은 또 내 편도 또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당하겠는데 하다 보면 역공세를 펴게 되고 더 강하게 서로 반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해를 한다거나 서로 이해를 하고 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가 없죠. 서로 더 강하게 결국은 더 강한 자가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더 깡을 부려서 깡이 세다고 느끼다 보면은 약한 자가 주눅이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상식적으로 옳은 자의 말이 정말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준다면은 세상이 시끄러울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옳고 그름을 먼저 분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떤 싸움판에 끼어들다 보면은 어떤 놈이 더 센가? 어떤 놈 편을 내가 들어야 저놈 덕을 볼 수 있을까? 결국은 계산이 앞서게 되고 결국은 인간들이 옳고 그름으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쪽, 나에게 도움이 더 되는 쪽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셈인데 어떡합니까? 왜? 지금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여유 있게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어디 가서 뭐 일을 해야 되고 뭐에 연관이 되고 뭔가 나라에 도움이 됐든 사회에 도움이 됐든 직장에 도움이 됐든 소위 말해서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뭐 자기의 스펙을 이용했든 어떤 무슨 뭐 자기의 기술이나 능력을 이용했든 지금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도 일이니까. 정치도 직업 아니에요? 속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 자리를 잃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막 속된 말로 그냥 결국 막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밥거리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이 세상 제일 속 편하게 사는 줄 아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뭐 한국에서가 아니라 이 미국에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고 그런 주제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도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맞는 소리예요.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군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누가 너 힘들지? 너 뭐 예를 들어 제가 사업할 때인데 사업하느라고 힘들지? 정말 뭐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손님들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미국인 친구들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힘들지?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누가 이 세상이 그래도 제일 마음 편한 줄 아냐? 생활비 걱정 크게 안 해도 되고 어떤 뭐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그 어떤 뭐 돈을 지불해야 되는 많은 그 뭐 집값도 내야 되고 뭐 세를 든 사람은 집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걱정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한 거야. 왜? 내가 모든 생활비고 뭐고 그렇게 걱정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뭐 돈 많은 부자야? 아니야. 돈 많은 부자들 걱정 더 많아. 뭐 세금 때문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럼 누구야? 그치 하는 말이 홈레스라고 그러더군요.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 소위 쉽게 말하면 거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속 편하다고 말을 해요. 뭐 사실 그게 무슨 뭐 이론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홈레스들은 그저 맞춰서 그저 일정한 어떤 거리에서 뭐 잠을 자기도 되고 뭐 차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뭐 나가는 몬스리 지불금도 없고 그저 하루 국어를 하든 동냥을 하든 자기 그저 하루하루 생활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딴 걱정 근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거 생기면 되는 것이고 먹을 거 구걸해서 누가 동냥해서 몇 푼 생기면 자기 필요한 거 뭐 조금 사 먹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딴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욕심이 가득히 차면은 너무 꿈이 크면은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착한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다 무시가 되죠. 내가 어떻게 머리 써서 소위 쉽게 말하면 대박을 쳐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지금 이 정치 바닥에 우두머리가 될까?
권력을 한번 잡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휘둘러 볼까 하는 나쁜 생각으로 점철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은 전에 말했듯이 노력과 성실이에요. 그걸 다 무시하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참 모순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사기, 요령, 꼼수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어야 사니까. 논밭에 들어가면 농부의 발에 거머리들이 달라붙잖아요.